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늦출 수 있는 변화일까요? 오늘은 주름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피부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감소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주름이 생깁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면 피부는 더 이상 젊고 탱탱했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잃고 얇아지며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에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가 줄어들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외선은 주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엘라스틴 섬유를 손상시켜 피부를 처지게 만듭니다. 이를 광노화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노화의 주요 요소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DNA를 손상시키고 이는 색소 침착과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주름 예방의 기본입니다. 외출하기 15분 전에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한다면 23시간마다 다시 발라야 합니다. 여기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음주도 주름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흡연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줄여 피부를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또한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주름이 생기는 속도가 빠르며 특히 입술과 눈 주변에 깊은 주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는 피부를 탈수 상태로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여 주름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부의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잔주름을 깊은 주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주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며 표정 근육의 반복적인 긴장으로 인해 표정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 눈가, 입 주변에 나타나는 주름은 스트레스로 인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또는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올바른 습관을 통해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고 보습력이 높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세요. 특히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레몬 같은 과일이나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는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카모마일차 같은 음료는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잠들기 전에 피부를 깨끗하게 세안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옆으로 눕는 자세보다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는 것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크 베개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피부 마찰을 줄여 잔주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또한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야외 운동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얼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 근육 운동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피부 처짐을 방지하고 주름 형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스킨케어 루틴을 개선하세요. 세안 후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토너로 정리하고 세럼과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하세요. 특히 레티놀과 같은 주름 개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크럽이나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 12회 정도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피부를 매끈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섯째, 주기적인 피부 관리를 받아보세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제공하는 레이저 시술, 고주파 치료 또는 히알루론산 주입 같은 전문적인 관리법은 주름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관리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정확한 피부 상태 분석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름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 방법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피부를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중 누가 고독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개인적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비율과 그 이유를 분석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1.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통계.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비율 비교. 고독사 통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의 고독사는 은퇴와 배우자 상실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고독사 비율이 낮지만 최근 독거 여성 노인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차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가족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도 여성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할 경우 고독사의 위험은 공통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통계는 고독사가 성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고독사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은 경제적 역할이 끝난 후 관계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독거 여성 노인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고독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할수록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남성 고독사가 더 많은 이유. 은퇴 후 사회적 관계 단절. 60대 남성들은 은퇴 후 급격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큰 축을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역할도 희미해지고 고립감이 커지게 됩니다. 남성들은 친구나 가족과 감정을 공유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독감이 더 심화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취미나 활동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단절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 많은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란 이들은 고독이나 외로움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 억제는 내부적으로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만듭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어도 이를 숨기며 방치하다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남성들에겐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을 넘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독립적인 생활 방식과 가족과의 거리감. 남성들은 은퇴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런 태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때로는 고립으로 이어져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주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 보니 점점 가족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독거 남성 노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로움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때로는 고독사를 부르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여성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 배우자 사망 후의 심리적 고립. 60대 이후 여성들은 배우자를 잃으면서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와의 상실은 단순히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의지하던 존재를 잃게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감과 외로움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이후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고립감은 더 심화됩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감정을 나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배우자와의 상실은 그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여성 고독사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젊은 시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했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독거 여성 노인의 경우 고정된 소득 없이 기초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고립과 빈곤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형성하는 데도 제약이 됩니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여성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어려움.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관계들이 점차 단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들이 사망하거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존의 정서적 지지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도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이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 더욱 고립되기 쉽습니다.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은 여성들에게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여성 고독사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고독사의 사회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 가족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최근 들어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배우자, 사별, 자녀와의 거리감 또는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독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함께 높입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 1인 가구 노인들은 고독사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적 지원 부족. 지역 사회에서의 커뮤니티와 지원망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이웃 간의 교류가 적고 단절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복지 인프라가 미비해 고립된 노인들에게 지원이 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참여는 노인들에게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를 제공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지체계의 부족은 노년층 고독사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노인 복지 시스템의 한계. 노인 복지 시스템은 고독사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서적 문제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요양 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책. 개인적으로 고립을 피하는 방법.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고립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며 작은 대화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습관도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외로움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가족과 지역사회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노년층이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며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서 산책 모임, 요가 강좌 혹은 독서 모임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면 노인들의 차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가까운 이웃이 서로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과 노인 복지 강화 방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물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현실화와 함께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노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선단체를 통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고독사를 줄이고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는 단순히 성별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제도적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이 문제는 개인과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고독사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0세를 넘어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비, 생활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1. 80세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요인. 국민연금과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의 현실.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주요 소득원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 소진과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은퇴 후 초반에는 저축한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수 시대에서는 이 자산이 금세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 80세를 넘어도 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산 관리가 부족하거나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산 소진 문제는 노후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이 초래하는 재정 압박. 노후에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이나 수술은 준비된 자산을 단번에 소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비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금이나 저축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비가 점점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노후를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로 바꿔놓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체감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사회 구조적 문제와 고령 노동.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고령 노동자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 직업은 대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8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부족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 혜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소득 노년층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에도 복잡한 절차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산층 노년층은 복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자산 소진으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한계는 고령 노동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속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고령화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젊은 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특히 체력적 부담이 적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변화와 자동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인식 부족과 사회적 지원의 부재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일에 대한 심리적 영향.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일의 의미와 자존감.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를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이유도 작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공허함과 목적 의식의 상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보상이 적더라도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소외감과 외로움.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낍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오랜 기간 직업과 직장 내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은퇴 후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면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만으로 정서적 공백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외감 극복을 위해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적 이유와 무관하게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일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제목 3.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업무는 일상의 리듬을 제공하며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은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터에 남아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령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신체적 정신적 부담 증가. 고령 노동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상태는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단순 노동은 신체적으로 특히 큰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관절 통증, 허리 문제 등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감은 고령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업무 환경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불안정한 고령자 고용 환경. 고령 노동자는 대개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임금 수준 또한 낮은 경우가 많아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은 고령 노동자를 채용할 때 숙련도와 생산성을 이유로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최소한의 복지 혜택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노동자는 근로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겪습니다.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은 고령 노동자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친화적인 고용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 고령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 도구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이 길거나 불규칙한 환경은 고령 노동자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 안전장비 제공이 필요합니다. 고령 노동자가 지닌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배치는 생산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은 단순히 고령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고령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5.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조기 은퇴 계획의 재검토와 재정 설계. 조기 은퇴를 계획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은퇴 계획은 단순히 몇 년의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장수 시대에 맞춰 장기적인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해 소득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에 대비한 비상자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도 유연하게 재검토해 경제적 여유가 확보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은퇴 설계와 자산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은 80세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원 만들기.
노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소득원은 경제적 안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투자 배당금,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도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은 수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글쓰기, 프리랜서 활동 같은 비대면 직업도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신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공예품 제작이나 소규모 농업은 재미와 소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면 경제적 불안 없이 노년을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고령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를 위한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이 적은 업무나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를 보완해 연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8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준비,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합시다. 백세 시대의 장수는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즐거운 백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작해 볼까요? 1. 경제적 안정으로 비극을 예방하기.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임대 수익, 연금, 투자 배당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은 노후에도 적은 노력으로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강연, 컨설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을 현금화하기 쉬운 형태로 유지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이런 소득원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이런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월별 예산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비싼 취미나 외식을 줄이고 꼭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하세요. 동시에 자산 관리는 전문가와 상담해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투자를 하세요. 특히 고정비가 큰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자금을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자산 관리는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로 위험 최소화하기.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부동산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낮고 주식은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경기 침체 시에도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금 상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해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경제 위기에도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건강한 신체로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건강한 신체는 장수를 축복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 관리도 필수입니다. 지방과 당분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와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질병 예방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진 비용을 줄이고 필수적인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검진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년 일정한 시기에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해로워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신체적 건강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계와 교류로 외로움 극복하기.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하기.
외로움은 노년기에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취미 활동 그룹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소소한 관계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하기.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가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유대감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다만 서로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감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찬 사회적 삶 만들기.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활기찬 삶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네 모임, 취미 클래스,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삶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즐거움을 크게 높여줍니다. 4. 자기 개발과 취미로 의미 있는 삶 찾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나이는 배움의 한계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법, 외국어,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강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도 생깁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기.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취미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기,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롭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창의적인 취미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룹 활동이 가능한 취미를 선택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즐기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봉사와 나눔은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서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 배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환경보호 활동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는 2배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태도 바꾸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후회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작은 산책,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일, 취미 활동 같은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친절한 인사 한마디, 맑은 하늘 같은 작은 일들에 감사해보세요. 이런 습관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이 간단한 습관은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기쁨 느끼기. 작은 성취는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거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이런 활동은 삶의 구조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취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노년기의 비극적인 순간들도 희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행복을 이루는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100세 시대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긍정적인 마인드 5가지를 실천하며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가 100세 시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시대를 위한 비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